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휴일에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테러를 당하던 날 평산 마을을 가려고 했던 것이 테러를 당함으로써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요거예요. 자, 만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저런 거죠. 친문, 친명 나누는 프레임 안타깝다.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문재인 악마화라는 게 있거든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 불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마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치기에 빠지면 이재명 고립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당대표는 그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당대표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를 해.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친문 친명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가서 있었던 장면 중에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아유,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지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뒤돌았으면 큰일 났다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졌더라고요. 안쪽은 안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설마 설마 이재명 대표는 오신다고 또 약간 타겟팅해서, 그럴는지도, 큰일이. 약간, 선배, 우리 집이고 사무실인데, 예. 의상 감기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들어갈까?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나와볼까요? 네. 아유. 그래, 자, 다 같이. 같이 옆으로 서세요. 옆으로 서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같이. 예, 같이. 안녕하십시오. 뭐 대충 이제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영상을 그렇죠. 그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거였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표정 한번 보세요. 형님 나 아팠죠 이런 느낌이고 형님은 저건 뭐냐면 웃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가슴 아픈 것을 겉으로 이렇게 이거 중요한 뭐랄까 그러니까 테러를 저지른 세력의 일종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일종의 호기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표정이 난 너무 좋은 거 이게.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어디 보자. 아유, 자국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되게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테러 사건으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한테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맞죠. 보면서도 막 울컥했어요. 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날 때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연애할 때 감정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달 지났는데 저 여자가 마음이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불안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 이재명, 문재인 이 두 분의 서로 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상에 아직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고 둘이 만나지 않으면은 또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고 뭐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갈라야 되는 세력들이 안 갈라진 걸 자꾸 갈르려고 하고
또 그 말에 또 귀가 얇으신 분들 귀 팔랑팔랑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을 가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특히 저 포옹 장면은 이제 끝나고 나갈 때 그러니까 문 안에서 사저 안에서 찍힌 사진인 거잖아요. 멀리 잡아서. 야, 저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 하는 포옹도 아닌데 뭔가 예전과 또 다른 느낌이랄까? 간단히 말해서 이낙연 쪽 사람들은 친문팔이라는 걸 엄청 했지만 이낙연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까지 못 만났겠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일단은. 거죠. 이낙연 쪽에서 저 뭐 보러 가겠습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오 하는 순간 이낙연 손 들어주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북도당이 500만 원 착 입금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꼭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통성 아래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중은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좀 친문들을 싹 쓸어버리고 민주당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간 사람들은 고쳐 쓸 사람들이 아닌 거지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 명문정당 이야기 또 나왔어요. 네. 저 명문정당 조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거예요. 앞에 명이 들어가고 네. 뒤에 문이 들어가는 이제 당신이 민주당 주인이요 이렇게 그때 세자책봉한 그렇죠. 이후에 예. 세자 책봉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자가 청나라 갔다 와서 다시 왕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야? 그때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점지하셨죠. 네. 네. 자 지금 막걸리 회동을 했고요. 어제 김정순 여사가 감기 기운이 좀 요즘, 있어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야, 나 보기 독감이. 좋다 진짜 저런 장면을. 여기에 신스틸리는 그 정청래 의원이네요. 보기 좋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사진 한번 찍고 자 누구 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계호 정책위 의장, 다음에 천준호 비서실장, 다음에 밑에 박성준 대변인, 그 다음에 서은숙, 고민정, 장경태, 김두관, 정청래, 서영교, 문재인, 이재명, 박찬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사진 찍었던 게 참 우리는 이해가 조금 덜 되지만 이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면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태도. 이거 뭐냐면 나는 여전히 문 대통령과의 그 뭐랄까 어떤 브로맨스 네. 갖고 있어요. 이런 거고 문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당임을 본인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한테 오는 길에 그런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이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울컥하고 그 전에 또 나름 서운하거나 그랬던 감정들이 또 다 녹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광주로 갔습니다. 근데 5.18 묘역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갖는 어떤 장소의 의미를 저는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선거제를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가 골자인 거잖아요. 근데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을 쭉 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한 문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5.18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상징이잖아요. 그 저항한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징이고 이재명 대표님이 결국은 선거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재 무도한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장소가 주는 정치적 상징성은 정말 확실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징인 장소에서 그렇죠.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저기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2년도 안 된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두렵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이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이런 논리일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병립형 가지 않고 그 위성정당 창당해서 당명까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건 그런 거예요. 준연동형 그 선거제가 사실은 실패한 선거제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정당 막는 거를 법에서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국민의힘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었나? 그 당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들을 잘못 본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이건 뭐 이걸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 정치적 대의가 필요하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님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방패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해요. 인류 역사에서요. 퐁투누아 전투라고 있습니다. 퐁투누아 전투라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군이 한판 붙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이 한판 붙는데 프랑스군 장교가 나섭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전투를 할 거기 때문에 니네들 기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먼저 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그 말 듣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정정당당하다. 니들이 먼저 쏴라 하니까 프랑스에 쏴버려요. 근데 사실 전쟁 물론 이제 이건 전쟁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쟁도 생존이 목표인 거고 국가가 이익을 얻는 게 궁극적 목표이고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라는 것도 상대가 무도합니다. 상대가 반칙을 계속해요. 원래 법 정신에 없었던 행위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우리는 니들과 달라. 정정당당하니까 우리는 맨몸으로 나갈게. 벌집 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 실리의 문제인 거고 실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죠.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독재가 시작되면은 양당제가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야 소수 정당 몇 석 밀어줘봐야 크게 도움이 안 돼. 싸울 수 있는 거대 정당을 밀어줌으로써 독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민적 민심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진보 정당들이 그 약진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노동당이나 당시 통합진보당 그때가 다 민주주의 정권 때였습니다. 독재 정권 때는 그렇다고. 근데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병립형으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병립형 이제 얻어야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는다는 생각에 계속 병립형을 주장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었어요. 대통령 돼야 될 이재명 대표의 고립이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개혁,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론을 못 내렸던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봤지만 이거 준연동형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금 그 병립형 비례대표를 지역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그 제도로 가면 소수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고뇌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병립형이 원래 준연동형이 원래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세요. 지금 현실 내 제도 내에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일장일단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해진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한 이 룰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를 여기에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재명 믿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난하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은 똑같은 시나리오가 다 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이재명 믿고 가는 게 맞다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드렸고 그게 맞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의견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일단은 대표가 한번 방향을 정한 이상 여기서부터는 저는 최소한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병립형만이 대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병립형이 유리한지 준연동형 유지가 유리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여론조사를 500개씩 붙여가지고 253개를 다 붙여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갖는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본인이 고립되는 상황. 저는 그걸 우려를 했던 거고 그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몇 번 했더니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저한테. 병립형 반대론자. 준연동형 창선론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그런 거지. 민주당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병립형과 준연동의 중간 절충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였던 거예요. 크게 수도권 영남 다음에 호남하고 충청 묶는 그 안에서 이제 이중 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 안에 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7%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는 의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품으로 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청래 최고 등이 던졌던 병립형은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페이크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던지는 카드.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건 이거. 결국 지지고 복고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전 효과. 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간다더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하겠소. 이러이러한 이유로. 딱 그러니까 일단 진보 블록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작전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립이라는 말이 조금 고립이라는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돌리면서 사사건건 이재명 공격력으로 쓰기에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팔다리 다 자르고 다시 한번 파묻으려고 노력하는 양쪽의 세력들이 다 규합해서 난장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이죠. 그리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당내에서 보면 사실 아직은 소수파예요. 소수파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당을 운영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결정이 됐고 당대표님께 결정하라고 해서 당대표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일단일다니까요. 정답이 없어요. 병립형 주장하셨던 분들도 병립형이라고 하는 게 절대선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기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 그거였을 거예요. 병립형이 절대선이거나 준연동형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정말 50대 50의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진영 내 리스크는 확 떨어집니다. 그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계속 고립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받아들이기 나름으로는 진보 정당들이 연합하는 제가 봤을 땐 정의당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로는 그 중심이 영예인 최근에 지금 이따가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등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당들과 이게 믹스가 될 거고 이제 비례대표 순번이 만들어질 텐데 중연동형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그거예요. 30석은 연동형이고 17석은 그전과 똑같은 그냥 병립형인 거예요.
이 구조로 계속 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머리 깨지는 정도의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훌훌 오히려. 털리는 느낌? 네. 아니, 그동안 너무 양쪽에서 많이 시달리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이 어떤 결정이든지 그냥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의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하기 전에 3번을 고개 숙여서 네.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절대 못 되는 거.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진보 정당들의 지역구 내에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빙의 지역구가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런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이 결론에 대해서 지역구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뭐랄까요, 다른 진보 정당들과 연합해서 일종의 야권 단일화 같은 게 가능해지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일단 반응을 하나 보자고 하나만 볼게요. 한동훈. 사실 한동훈이가 선거제 이런 거 압니까? 몰라요. 전혀 모르는 이재명 기분에 맞춰 선거제 정하다니 이해 안 된다. 야, 저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정말 입이 가볍죠. 너무너무 가볍죠. 저게 병립형으로 갔어도 거기에 정에 맞춰진 말을 또 비난을 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아니 진짜 너무 좀 저게 진짜 그러니까 좀 여당 대표로서 얘가 무슨 당 대표, 여당 대표야 이게. 당대표 아니에요, 얘. 비대위원장일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급인 건 사실상 당 대표잖아요. 기분에 맞춰 선거제 정했다니. 처음에 그 뭐 전당원 투표 이야기 나올 때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민주당 갈 걸 정치 편하게 하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당원 투표를 했으면 당원들은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병립형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앞에 있는 상대를 까기 위해 저런 말을 해대더니 결국 또 이제 와서 이제 또 기분에 맞춰서 선거제를 정한다는 게 이 절차나 그 상대 아무리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얘한테 뭘 기대합니까? 아바타라고 자기가 지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한 사람 아니야. 한동훈하고 좀 비슷한 인간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요? 이낙연. 아. 이낙연이 당시에 그 준연동형에 대해서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니 오늘 반대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그때 달라요. 저 어쩌고냐면, 야, 조선일보 시끼, 이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은 신문지라고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이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전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거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반이면 되니까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마저도 정하지를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권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준연동형 유지해서 거기서 최선의 어떤 그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잖아요. 언론에서는 전당원 투표한다고 했더니 천벌받을 일이라는 유인태 목소리 띄워서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혼자 정하냐 이거를 한 사람이 정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윤 대통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를 결정하고 있는 게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저 한중 관계, 중러 관계, 아니 한러 관계, 거기에 독도 이런 거 결정하니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맞습니다. 솔직히. 네. 자, 거기에 반해서 오늘 반응 중에 정의당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식이면 우리는 반대했어요.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지금 야권에 있는 저 비례연합정당을 준비하고 있던 제 세력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어요.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결국 돌아올 곳으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성정당을 만드는 만에 이런 것보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유지한 거 유지. 법이 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제3지대 분들이 지난번 같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정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나오는 이제 비례로 나올 정당이나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볼 겁니다. 지금 용현 의원 방금 사진에도 나왔지만 용현 의원이 제3지대에서 지금 오늘 뭐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창당을 어저께 했죠. 예, 있어. 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진짜 무슨 하다못해 포털에 프로필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막 앞세워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반응들이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한다는 어디서 막 양아치들 다 몰려와가지고 너도 나도 달라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낙연 쪽이 하는 거랑 똑같이 이것도 약간 중텐트인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순번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제가 봤을 때 저 연합정당들한테 갈 수 있는 의석 많아야 3석 정도예요. 3석에 5석 사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어쨌건 오늘 알튼 2가 하나 빠졌네요. 이제 인플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결정하기까지 내 과정을 어느 정도 조금 알기 때문에 네.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었고 저는 답은 알고 있었단 말씀드려요. 못 바꿀 것이다.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뇌에 찬 결단, 이재명 대표 결단 지금부터 존중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쭉 가야죠. 네, 가겠습니다. 자, 세바시님, 이재명 왠지 아기 같았어요. 아까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한테 앵기는 모습. 형님 나 아팠죠? 이런 느낌이었고, 아이고 아팠구나. 힘내자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